웹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호민은 논란이 시작된 7월 26일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 아이의 돌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폐 아동인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 2022년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돌발 행동을 해 학교 가해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특수교사 A씨의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호민은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가해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가해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는 돌발 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것이다. 이해한다. 이런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가해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서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주호민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는데요. 특수교사 A씨는 통합학급 수업 도중 B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가의 사안으로 접수가 됐다. 학교가의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강제 전학, 분리 조치를 원했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후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특수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B학생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되며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A씨는 주호민이 문제 삼은 녹취 속 사건이 발생한 9월 13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A씨는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B학생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위서에는 기소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기소된 내용은 녹취가 됐던 날에 B학생은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악강당해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 특수교사는 그런 B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비학생을 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가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9월 18일 일요일에 비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했다. 19일 담임 선생님께서 비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가해 정황이 포착됐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1일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월 15일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수교사는 정서적 가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자신을 돌아보며 학교 가해 사태 발생 시 합의점을 찾기 너무 힘든 현실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곁으로 교실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 가해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 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비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은 주호민의 대응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고충과 다른 학생의 피해를 헤아리지 않은 이기주의라는 것인데요. 그가 웹툰에서 그렸던 사과, 용서, 이해, 화해와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주호민은 반박했습니다. 우선 녹음기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아이가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발달장애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A씨의 말과 행동은 단순 훈육과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본 특수교사들의 반응은 대부분 A씨의 지도가 가해보다 훈육에 가깝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녹음기 부착 역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 문제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특수교육계에 17년째 재직 중인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상황을 설명한 지도라고 본다. 아이의 돌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D씨는 14년째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그는 주호민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는 말로 대신 답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선생이지 않느냐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아이를 언제나 예의 바르고 자상하고 부드럽게만 교육했는가? 교사가 그랬기에 분노한 건 아닌가? 아들만 생각하면 속상한 문제다. 그러나 그 아이와 함께하는 학생들과 교사의 고통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많은 네티즌들은 본인 아이가 한 행동은 돌발 행동 내 글자로 정리돼 용서되고 그 과정에서 훈육과 고통을 감내한 선생님의 꾸지람과 한숨은 아동가해가 되어 직위해제까지 당할 일인 건가? 기가 막힌다. 아이가 등교 거부를 해서 원인을 몰라 녹음기를 넣었다. 무섭다. 아이의 등교 거부에 대해 교사들과 상담을 했어야 한다. 녹음기라니? 교사 교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가해 신고를 했다니와 이 나라에서 교사하기 무섭다. 본인 자식이 한 행동에 대해선 선처 받으시곤 내 아이한테 선생이 한 말 한마디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그동안 보여주신 소인배 이미지는 유튜브를 위한 거지 진짜 모습은 아니죠? 등 주호민의 대처가 과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교사구에서 홈스쿨링 시키시던 특수교육 선진지인 해외로 눈 돌려 이민 가서 학교 보내시던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우리나라 공교육 어찌 믿고 보내시겠어요? 주호민 씨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라며 주호민에게 다른 교육법을 제안하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또한 부모라면 내 자식이 안 좋은 소리 듣는데
가만 있기 힘들다. 조금 과하긴 했더라도 주호민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네티즌들도 특수교사 한 명이 아쉬운 마당에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면 누가 특수교사를 맡겠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 명 때문에 다른 특수반 아이들은 무슨 죄냐라며 주호민의 대처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특수반 부모님들은 인터뷰에서 전날 밤 올라온 주 작가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20년 동안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를 위해 헌신해온 선생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써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가운데 과거 주호민이 가정사를 고백한 방송 장면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당시 주호민은 첫째가 3살 때 자폐성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 신과 함께 영화가 잘 돼서 사방에서 축하받을 때였다. 근데 집에 가면 감정의 파도가 너무 컸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첫째하고는 사이는 좋죠? 라는 질문에 사이는 너무 좋죠. 장난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부모니까 받아줄 수 있는데 학교에 가면서 교실에서 수업 중 배꼽을 딴다든가 바지를 내리려고 한다거나 등 자폐 아들의 돌발 행동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전해 듣거나 공개 수업에 갔는데 우리 애만 완전히 동떨어진 섬처럼 있다거나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의 애는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버티고 있는 거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게 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과연 주호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 일부 극성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호민의 사건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논란이 더욱 확대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